네, 일본과 벨기에의 여자 배구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상으로는 사실 일본이 너무 쉽게 이길 것처럼 나온 배당인데요. 근데 이 경기가 조금 들여다봐야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좀 살려서 한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라운드 조별리그에서 일본은 이제 중국에게 1패를 하고 나머지 승리를 거두면서 4승으로 좋은 성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벨기에도 워낙 좀 조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승을 하면서 편안하게 다음 라운드 진출한 모습이고, 벨기에가 사실 이번 라운드 좀 성적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좀 비슷한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도 잡아냈고, 이탈리아에도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두 세트를 30대 28, 29대 27. 이렇게 좀 많이 진땀을 빼게 하면서 벨기에의 이번 대회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 바로 이 선수가 있습니다. 헤르보츠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1라운드 전체 랭킹 득점 1위를 차지했어요. 123점을 했고 40점 이상 득점한 경기도 있었고요. 그만큼 뭐 우리나라의 뭐 김연경 선수 정도로 보면 됩니다. 거의 이제 몰빵 배구를 하는 편이죠. 벨기에도 몰빵 배구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조금 압도적으로 높은 레벨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블록 1위도 벨기에 얀센 선수, 이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1라운드에서 벨기에 선수들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초 에이스급 선수가 한 명 이제 있다는 거는 경기 결과 예측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선수가 엄청 잘하게 잘하는 경기는 이 선수한테만 공을 주고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강팀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선수가 이제 만약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고 득점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비교적 약팀에게도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는 사실 경기 결과의 기복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보츠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사실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배팅하기가 굉장히 힘든 팀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배팅하기 힘든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스가 이제 코가 선수입니다. 근데 이 코가 선수가 중국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아웃이 됐고, 다음 경기는 아예 결장을 했어요. 아마 이번 경기는 나올 것 같은데, 배당상으로도 이거는 나오는 배당 같고요. 출전이 가능할 거는 같은데, 중요한 거는 코가 선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을 것인가?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이 득점 순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코가와 짝을 이뤄서 나오는 이제 이노우에 선수, 이 선수가 이제 5위를 기록할 만큼 이번 시즌 득점을 아주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순위에 코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한 경기 빠지긴 했지만 하야시 선수랑,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이제 이시카와 선수가 그 다음으로 점수를 많이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선수는 일본에서 이제 득점 랭킹이 이번 대회 4등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경기는 스타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코가 이노우에가 나올 텐데, 이번 시즌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것도 발목 부상까지 한번 당한 상태에서, 물론 회복이 됐겠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이, 글쎄 이제 차라리 이시카와와 이제 짝을 이뤄서 나오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력이 또 알 수가 없다. 두 팀 모두 이렇게 좀 의문이 있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결과 예측이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적 약팀인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4경기를 총 치르게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아르헨티나전을 제외하면 일본, 브라질, 중국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전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피지컬적인 측면으로는 좀 편하지 않을까. 브라질, 중국보단 그래도 높이가 일본이 편할 것이기 때문에 벨기에도 이 경기를 뭐 버린다거나 뭐 전략적인 선택을 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전력으로 두 팀이 맞붙는다는 건데,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벨기에 같은 경우는 헤르보츠가 얼마나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 경기 결과가 너무 심하게 갈리고, 일본도 코가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사실 체크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헤르보츠를 믿는다면 정말 이건 역배도 터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예요.
정말 뭐 갑자기 30점, 40점 내준다면 일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력차는 당연히 일본이 한 수입니다. 피지컬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뭐 수비나 뭐 토스웍 이런 거에서 헤르보츠가 없다면 일본의 당연히 압승이고요. 헤르보츠 하나 때문에 사실 결과가 헷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배팅을 좀 촉을 잘 살리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터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이 컨디션이 안 좋으실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잘 살리셔야 할 것 같고, 이거는 좀 배팅하기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직전 대회였던 VNL에서는 벨기에가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건 3주차 경기였는데 이때는 일본 컨디션이 진짜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8강에서도 브라질에게 쉽게 졌고, 이 경기는 그렇게 큰 참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포인트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벨기에 이제 김연경이라고 볼 수 있는 헤르보츠가 얼마나 터질 것인가, 그리고 일본의 코가가 이제 얼마나 컨디션이 괜찮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좀 배팅을 굳이 한다면은 소액 역배로 가는 쪽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기본적인 경기 이 팀의 전력은 일본이 한두 수는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랭킹 일본 7위고요. 벨기에는 11위니까요. 약 한 수 정도는 일본이 앞서 있지만 한두 선수의 컨디션에 의해 경기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